5월의 느티나무. 복효근. 어느 비밀한 세상의 소식을 누설하는 중인가. 더듬더듬 이 세상 첫 소감을 발음하는 연초록, 저 연초록 입술들. 아마도 지상의 빛깔은 아니어서 저 빛깔을 사랑이라 부르지 않는다면 초록의 그늘 아래 그 빛깔에 취해선 순한 짐승처럼 설레는 것을 어떻게 다 설명한다냐. 바람은 살랑 일어서 햇살에 부신 푸른 발음기호들을 그리움으로 읽지 않는다면 내 아득히 스물로 돌아가 옆에 앉은 여자의 손을 은근히 쥐어보고 싶은 이 푸르른 두근거림을 무엇이라고 한다냐. 정녕 이승의 빛깔은 아니게 피어나는 5월의 느티나무 초록에 젖어 어느 먼 시절의 각야 거결을 다시 배우느니 어느새 중년의 아내도 새로워져서 오늘은 첫날이겠네. 첫날 밤이겠네. 오늘은 안자숙 낭송가님께서 복효근의 5월의 느티나무를 낭송해 주셨습니다. 매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상 맞이해야 하는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계절을 조금 더 설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저는 계절마다 봐야 하는 색들을 지정했습니다. 여름에는 바다의 시원한 파란색, 가을에는 은행잎의 노란색, 겨울엔 가득 찬 하얀색, 그리고 봄에는 바로 초록빛이죠. 이 시에서는 5월의 세계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정녕 이승의 빛깔이 아니게 피어나는 5월의 느티나무 초록에 젖어 새로워진다. 봄의 초록은 다른 계절색들과는 달리 우리에게 새로움을 선물해 주는 것 같습니다. 새로움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마주치기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어쩌다 맞이하게 된 새로움에 설레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새로움을 선물해주는 초록의 자연들, 저희 집에도 한창 올라오고 있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새로운 초록이 있나 살펴볼 수 있는 한 주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인사드릴게요. 저희는 언제나 옆에 있지만 가끔은 새로움도 선물할 수 있길 바라는 라디오 시인보호구역입니다. 라디오 시인보호구역은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FM 주파수 89.1MHz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성서 공동체 FM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팟빵에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 모두 가능합니다. 1부 코너는 당신의 감성일기입니다. 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고요. 2부는 토크 인문향기 코너로 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생활, 인문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출연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MC 전진아입니다. 낭송가 안자숙입니다. 네, 박준영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손서연입니다. 책 읽는 박규철입니다. 네, 저 2주 만에 또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름이에요. 네, 벌써 갑자기 여름이 됐습니다. 다들 반팔을 입으신 모습이 네. 참 생소합니다. 그렇네요. 네, 일단 오랜만에 만났으니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어색할수록 아 죄송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네요. 팔에 소름이 쫙 돋네요.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또 감성 충만 라디오 시인보호구역 시작합니다.
일부 당신의 감성일기 코너입니다. 일부에서는요, 최근 10년 내에 발표된 작품을 읽어보고 각자의 감성을 담아서 느낌을 이야기해 볼 겁니다. 작품은요, 시인보호구역 페이스북 페이지, 시인보호구역 네이버 밴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폰을 꺼내셔서 같이 보면서 들으시면 더 좋겠죠. 오늘의 작품은 오은님의 다움이라는 시입니다. 오늘은 박규철 씨께 낭독을 부탁드릴게요. 다움. 파란색과 친숙해져야 해. 바퀴 달린 것을 좋아해야 해. 씩씩하되 씩씩거리면 안 돼. 친구를 먼저 때리면 안 돼. 대신 맞으면 2배로 갚아줘야 해. 인사를 잘해야 해.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해. 받아쓰기는 100점 맞아야 해. 낯선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 밤에 혼자 있어도 울지 말아야 해. 일기는 솔직하게 써야 해. 대신 집안 부끄러운 일은 쓰면 안 돼. 거짓말은 하면 안 돼. 꿈을 가져야 해. 높고 멀되 아득하면 안 돼. 죽을 때까지 내 비밀을 지켜줘야 해. 대신 내 비밀도 하나 말해줘야 해. 한국팀을 응원해야 해. 영어는 잘해야 해. 사사건건 따지려고 들면 안 돼. 필요할 때는 거짓말을 해도 돼. 대신 정말 필요할 때는 거짓말을 해야만 해. 가족을 지켜야 해. 학점을 잘 받아야 해. 꿈을 잊으면 안 돼. 대신 현실과 타협하는 법도 배워야 해. 돈 되는 것을 예의주시해야 해. 돈 떨어지는 곳과 동 떨어져야 해. 내 주변 사람들에겐 항상 친절해야 해. 대신 나만 사랑해야 해. 나한테만 베풀어야 해. 뭐든 잘해야 해. 뭐든 잘하는 척을 해야 해. 나를 과장해야 해. 대신 은은하게 드러내야 해. 적당히 웃어넘기고 적당히 꿰어넘길 줄 알아야 해. 눈치를 잘 살펴야 해. 누나를 잘 굴려야 해. 다음은 다른 법이 없었다. 다음 날엔 다른 다움이 나타났다. 꿈에서 멀어진 대신 대신할 게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다.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하는 비밀처럼. 다음 안에는 내가 없었기 때문에 다음은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내용이 어떻게 보면 숨막히는 내용인데요. 숨막히게 잘 읽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요 시가 이제 시인분에 대해서 박규철 씨께서 설명해 주세요. 네, 오은 시인은요 2002년에 현대시를 통해서 등단하셨고 시집 호텔 타셀의 돼지들과 우리는 분위기를 사랑해, 유에서 유, 왼손은 마음이 아파, 나는 이름이 있었다 등을 펴냈습니다. 이 밖에도 로봇과 서사를 다룬 책 너는 시방 위험한 로봇이다와 색과 그림 산문집 너랑 나랑 노랑을 펴냈고요. 현재 장란동인에서 활동 중이신데요. 굉장히 대중적이고 그리고 사실 베스트셀러 시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네, 굉장히 대중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해하기도 쉽고 와닿는 것도 많고 합니다. 네, 이 시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준영 씨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게 목이 메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저는 처음에 이 시를 선정을 하고 나서 처음 이제 혼자서 읽어봤을 때도 이게 분량이 굉장히 길지만 네. 이게 굉장히 길지 않게 느껴졌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일단은 그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의 두 가지의 상반되는 이 스탠스라 그러나요? 태도?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뭔가 치고 빠진다 그래야 되나요? 약간 인지적으로 약간 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뒤집어져서 또 나오고 뒤집어서 또 나오고 약간 이런 것들의 형식적인 측면도 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뭐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 근데 어떨 땐 거짓말 해야 된다. 이런 스스로의 자기 모순적인 이야기들이 현대인,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태도나 뭔가 뭐 심정이라든지
뭔가 이런 삶의 양태들이 자기 모순이라는 말로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뭔가 뭐랄까 아주 어렵게 읽혀지진 않지만 그 약간 반복이라든지 네. 뭔가 상반되는 태도라든지 뭐 역사적인 표현 모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빨리빨리 읽히게 되는 네 약간 그렇게 그쵸. 좀 네 패스트푸드시라고 하면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어디서 그런 말을 들어봤었거든요. 아주 어려운 용어나 어려운 문장 구조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 네. 좀 많은 의미를 네. 담고 있는. 그리고 내용 자체도 저희가 이제 경상도 지역에서 살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온 이야기들이잖아요. 친숙해서 다 술술 읽힌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시의 구조로 봤을 때는 그 무난한 시라고 할 수 있죠. 네. 되게 일상적인 어떤 이야기를 집약해서 하나의 감정을 준 다음 마지막에 그걸 갖다가 언어 유희를 통해서 뒤집어서 결론을 내는 방식인데 오은 시인의 시치고는 굉장히 대중적인 부분이고요. 다른 시 같은 경우 오은 시인은 이제 의미와 이미지를 잘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미지가 없는 상황에서 의미를 중심으로 이제 전개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읽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이고 평소에 잘 듣는 이야기들인데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성립 불가능하잖아요. 모순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립 불가능한 삶이 전개되는 게 아닌가. 즉 이런 이야기를 맞춰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성립시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삶이 사라지고 마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물리적으로 사라지기도 하고 혹은 자아가 상실되기도 하는데요. 그냥 사람들은 툭툭 던지는 그런 이야기들이지만 실제로 이것을 모아보면은 한 사람의 삶을 없애버리는 그렇죠. 일이 되는 거죠. 저도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되게 이런 말들 휘둘리면서 살아왔던 경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저희는 다 다른 사람인데 왜 똑같은 틀 그 하나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얘기 왜 들어오나 이런 이제 의문점을 가지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약간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거나 또 주위에 아기를 키우거나 이런 선배분들, 형님들을 봐도 뭔가 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사회적 통념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교육을 해야 되며 어느 정도까지 뭔가 뭐 주입은 아니지만 네. 네, 어느 정도까지 용인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범주 설정의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 부모라면 그런 생각을 가질 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너무 이 사회와 동떨어진 한 개인을 키우고 싶어하는 부모님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어울렸으면 좋겠고 남들만큼만 살아라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다. 뭐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뭐 인터넷 보다가 이렇게 죽자사자 노력해서 평범해지려고 한다. 이런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는데 그 어떤 청춘 무슨 드라마의 대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죽자사자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하니까 뭐 평범한 회사에 들어가서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다. 그 말이 네, 조금 네. 떠오르는. 근데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그 이전에 어떤 생각이 있는 것 같냐면 이제 남들과 다른 내 모습을 좀 견디지 못하는 것 같다. 사람들이. 그렇죠. 네. 프레임이 워낙 강하니까. 네. 그런데 또 정말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만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와 남이 다른 거를 별로 개의치 않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용기만 있으면은 굳이 네, 그 틀에 맞추지 않아도 네.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어의 다음은 다른 법이 없었다. 굉장히 그 감명 깊었고요. 이 끝이 없다고 하죠. 네. 자꾸 들어주면 끝이 없다. 해도 끝이 없다 하는 게 하나 들어주면 끝이 없고 하나 들어주면 끝이 없다고 그 다른 사람에게 맞춰 살면 그게 끝이 없어져서 다음은 다른 법이 없었다라는 게 굉장히 통찰력 있는 문장이라 생각했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 그 평범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것도 저는 평범함이라는 틀을 자기가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네. 지금 저는 이걸 읽으면서 사실 지금 모순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제 눈에만 탁탁 들어오는 문장들이 몇 개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맞으면 2배로 갚아줘야 해. 말 맞으신 거 아닙니까? 뭐 갚을 게 많은 거 아닙니까 지금?
뭐그 빚쟁이네요, 빚쟁이. 뭐 돈 떨어지는 것과 동 떨어져야 아, 해. 네. 뭐 이런 제가 갖고 싶은 문장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맞아요. 저는 사실 그런 것들만 눈에 들어오면서 이것만 나는 가져도 될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가지는 건 사실 불가능하니까 저는 저에게 맞는 제가 갖고 싶은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그렇게 읽게 되니까 저는 내가 없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결국에는 좀 찾을 수 있는 과정 이렇게 나열하면서 그 안에서 좀 자기가 원하는 스탠스를 아까 스탠스 말씀하셨는데 스탠스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네. 좀 드는 것 같아요. 그 동일하는 바입니다. 되게 멋진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나만의 틀을 만들어야 하는지 정해서 그 틀에 이제 구속되기보다는 내가 자유롭게 그 틀을 넘나드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걸 보고 저는 의무의 세계라고 부르거든요. 의무의 세계. 의무의 세계. 네, 우리들의 인생은 의무의 세계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권리는 없고 의무만 가득한 거예요. 아, 우리들의 권리는 어디 있는가? 나는 내 삶에서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의무를 먼저 행해야 권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논리가 현재 그 사회에서 대부분 통용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 할 말은 길지만 사회학 쪽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의무가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권리를 획득하기 전에 채워야 될 의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권리를 획득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럼 그걸 누가 인가해 줄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이 내외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자기화된 어떤 의무의 시선이 자기 검열을 네. 끊임없이 반복해서 아무도 그러지 않아도 트라우마처럼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그 트라우마처럼 자리 잡게 된 그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어르신을 하나 만드는 실제 어르신들이 있는데 인생 속에 군데군데 박혀 있죠. 그게 모여서 하나의 어떤 가상의 어르신을 만들면서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서 나를 규제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이미 내 안에 어르신이 하나 자리 잡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일종의 강박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존 스튜어트 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인 폭력이라 그래요. 집단이 하나의 주장을 통해서 개인을 억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론 자유 혹은 사상의 자유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제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어떤 식의 생각도 허용해야 된다 하는데, 이 해를 끼친다는 범위가 지금은 이제 현대인들은 나 불쾌하게 했잖아, 이것까지 이제 해를 끼쳤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거나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집단이 개인을 압박해서 억압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게 자유가 사라지는 길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극대화된 거 아닌가 우리 사회에서. 그게 바로 이제 그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정통으로 역사적으로 정석적인 길을 거쳐온 유럽과 그걸 사이비 유사스럽게 받아들인 그 한국의 문제가 아닌가. 법치주의만 남은 거죠. 그 법이라는 것도 성문법이 아니라 결국은 규제만 남은 거죠. 규제와 의무의 세상.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규제당하고 살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개개인. 저는 적어도 그런 것 같아요. 전 원래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 모난돌이 좀 깎여서 이제 둥근 돌이 된 상황이거든요. 안에 많으시겠네요. 그 가시가. 주먹을 불끈 지시고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네. 돌멩이. 돌멩이 쥐고 있거든요. 돌멩이 안에는 옛날에는 너무 많이 때려갖고 사람을 말로 때려갖고 두 배로 갚음을 두 배로. 당하셨나요? 예, 두 배로 갚아줬습니다. 두 배로 갚아주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꿈이 어릴 때부터 양아치였습니다. 양아치 되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 꿈을 못 이루신 것 이루셨네요. 같아요. 꿈을 못 이뤘죠. 꿈에서 멀어졌죠. 사실 양아치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에 양아치는 사실 없죠. 그렇죠. 그렇죠. 워너비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워너비가 되는 왜 거죠. 저를 보시죠?
저는 끊임없이 제가 양아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후배들은 저를 죄송합니다. 근데 양아치가 되길 많은 노력을 했으나 네. 결국 되지 못했고 양아치가 되려면 인문학과 거리가 멀어져야 된다. 아 맞습니다. 네. 음, 앞뒤 생각이 맞다고요? 없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전엔 이런 말들에 휘둘렸다고 하는데 이제 아니게 될 수 있었던 게 인문학 때문이었던 것 같거든요. 어떤 인문학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도 살아가고 저렇게도 살아가고 여러 가지 삶을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 하나의 모습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를 좀 더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일본에 갔을 때 왜 그 전에는 막 일제 강점기 막 이런 얘기들만 학교 교육으로 배우니까 아 일본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이 사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비행기 타고 뭐 꽤 멀다면 먼 거리를 가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딱 내려서 첫 느낌은 글자만 다르지 우리 사는 거랑 똑같구나. 물론 내면의 어떤 의식이나 이런 게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좀 뭔가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뭐 군대 갔을 때도 전국에서 다 모이니까 아 서울 사는 사람도 이렇게 사는구나 뭐 강원도 사는 사람 똑같구나 뭐 울릉도 사는 사람 똑같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소설을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네. 그걸 보면서 약간 뭐 타자 이해의 관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네, 좀 내재되지 않았나. 네, 그게 인문학의 제일 요즘에 저번에 제가 죄송합니다. 저번에 제가 그 요즘에 감정 이론에 대해서 책을 많이 읽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도 타자 이해거든요. 타자 이해. 타자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문학적 상상력을 가진 재판관이 되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성과 감정을 분리해서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뭐 사람을 평가할 것이냐. 뭐 이런 감정은 너무 불완전해서 믿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고전 철학에서부터 쭉 이어지는데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좀 타자 이해의 관점을 자기 스스로 조금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게 인문학에 네. 도움을 주는 거고. 네. 네. 그리고 타인을 더 많이 이해할수록 나 자신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인문학에 좀 지친 부분이 있어요. 너무 이해만 하셨나요? 그래, 이해를 했는데 이해라는 게 참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 말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네. 저희 누나한테 그렇거든요. 예. 가족 디스. 진모 선생님이 남긴 세계적 어떤 명언인데 네네네. 말이 통해야 말로 타협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는 이제 결국은 물리력밖에 없는데 그 물리적 세상에서 자꾸 패배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아무리 해도 지는 거죠. 이해를 아무리 해도 이해를 안 해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은 아예 대결 자체를 피해야 되는 것 같아요. 타협할 생각조차 안 해야 돼요. 이해시키다가 지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그 인문학이 좀 약간 고립되는 경향. 그러니까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세미나화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자신들의 세계관 안에서 어떤 논의가 계속 발생되고 사회에 안 먹히는. 네. 그러니까 정신 승리가 현실 승리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현실 승리. 예, 저는 정신 승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걸로 내면의 평화를 잠시 찾았으나 네. 현실 승리로 이어지지 않아서 깊은 절망에 빠졌거든요. 현재의 이야기십니까? 근데 아, 네. 내면 승리가 꼭 현실의 승리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네, 왜냐하면은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은 없다라는 맞습니다. 배모 만화의 그 명언이 있거든요. 어.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은 없다라고 해서 제가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회피하는 일들이 그- 자꾸 쌓이니까 맞습니다. 현실 속에서 맞아요. 도망치는 것밖에 배운 게 없게 되더라고요. 네. 도망 후 네. 정신 승리, 도망 후 자기 명상. 그리고 뭔가를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하면 뭐 약간 동기부여가 조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패배는 동기가 될 수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지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아니야, 있을 수 있. 뭐 아니 승리와 패배가 없는 상태를 만든다면 네. 가장 이상적일 수 있지만 그렇죠.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승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는 데 동기가 되지 않겠나. 네. 그러니까 그 조용하게 맞다고. 자아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네. 여기 다음이라는 시에 나오는 목소리에 이길 힘이 있어야
자신의 어떤 그 자기다움이 정립이 되는데 이길 힘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이해와 배려가 있으면 자꾸 항복만 하게 되고 도망만 치게 된다는 거죠. 이 목소리를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인데 이 목소리를 이기려면 사실은 이제 현실적인 힘도 좀 필요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독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성 논리나 문화의 식민지, 나 자신의 어떤 자아가 기성 사회의 어떤 논리의 식민지가 되어 있지는 않는가. 이 식민성에서 벗어나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성 사회의 논리를 깨고도 스스로 설 수 있는 어떤 그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약간 물리력까지도 포함한 독립운동, 자아 독립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탈식민주의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지 네. 말고 좀 해보세요. 얘기 너무 길어질 거. 네, 잘 생각하셨습니다. 네.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메비우스의 띠도 생각나고 시지프스도 생각나고 이게 이거를 이기고 나면 물리적으로 해서 성취를 하고 네. 나면 그 또 다음 과제가 맞아요. 또 앞에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뭔가 지금 짧게 뭐 이기고 지고 이런 것들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한순간에 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역시 정신 승리일 수도 있겠지만 이 다음까지 저는 계속 연장전으로 끌고 가는 느낌이랄까. 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이기고 지고의 그런 생각보다 네. 그냥 그 다음 거를 생각하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여기 여태까지 나오는 대우보다 한 차원 위에 한 차원적인. 저도 뭐 승부 없는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끊었거든요. 아니 근데 저도 이거 개인적으로 인터스텔라네요. 제가 이제 5차원까지 가는데요. 살아오면서 이제 저의 개념에 저의 생각에 이기고 진다라는 게 좀 사라진 지 맞아요. 좀 됐거든요. 맞아요. 뭔가를 꼭 이겨야 하나? 근데 그러니까 이긴다라는 말 자체가 조금 어감이 그 악센트도 이긴다 약간 그건 대구 사투리가 방언화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말도 싫고 약간 이 말도 조금 싫은 거예요. 이기죠. 야 약간 그런 말이 너무 좀 그렇게 싫어져서 승부에 대한 거를 좀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또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다른 말로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을 인정한다.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제 가져가는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인문학 하시는 분들하고 있으니까 저만 왠지 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조금 오픈을 하자면은 저희 집이 제사 4개를 지내요. 그러니까 위로 4개를 지내는데 제가 이제 그렇죠. 그걸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9개입니다. 근데 그거를 아니요. 본인이 끊어내지 못하는 예, 건가요? 그래서 그 대학 갈 때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해서 가출까지 하고 져서 사대를 갔는데 지금 그동안 웃으시던 것 중에 가출 얘기하시면서 제일 큰 4회 만에 이제 웃음의 열쇠를 열었습니다. 네. 네. 진심으로 네. 웃으시는 네. 모습을 네. 너무 멋지세요. 네. 그 가출 했는데 졌어요. 아, 사대 가라고. 이렇게 패배에도 웃을 수 있다면 진정한 승자. 네. 일단 정신은 많이 이겨봤기 때문에 정신 승리엔 특화되어 있습니다. 특기입니다, 특기. 뭐 돌아보고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맞아요. 거라면 뭐. 맞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고 싶어서 인문학을 했는데 계속 인문학을 하는데 인생의 경로는 결국은 다 원하시는 대로 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거부 못했던 거죠. 네. 그래서 삶 속에서 아무것도 거부를 못하면서 자꾸 용기 없어지는 모습을 보는 거죠. 이게 뒤딜이 어떻게 될까 자꾸 고민을 하게 되고 가족 간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게 중요한가,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게 중요한가. 맹자는 세계의 평화보다 가족의 평화가 우선이라고 그랬죠. 친친이라고. 또 수신제가 제가 치고평천하 치고평천하. 아닙니까? 본인의 평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수신 제가
그러니까 이제 치고 일종의 그거죠. 평화협정이죠. 왜냐하면 저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외부의 침략을 막아야 되는데 외부의 침략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항복, 무조건 항복 조건의 상황을 다 들어주고 사대 가자. 네, 뭐뭐 해야 해, 뭐뭐 하지 말아야 해. 이런 말들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끝마무리야. 네. 갑자기 말 끊으시면 어떡해요? 네, 네, 계속하겠습니다. 넘어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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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한테는 다양한 모습이 있죠. 뭐뭐 해야 해, 뭐뭐 하지 말아야 해. 그 틀에만 끼워 맞추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제 단점도 많고 장점도 많고 그런 모습들을 인정을 해가면서 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가는 방향으로 평생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일부 마무리를 죄송합니다. 그러면 1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들으실 곡은요. 최예근의 출래 불사춘이라는 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부 토크 인문양기 시간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요. 지역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문학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문화 행사, 강연, 좋은 공간, 출판물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네, 지난 2주 동안 또 저희 팀원들은 저희 팀원 맞나요? 저희 멤버들은 오늘따라 많이 더듬으시네요. 약간 팀 스피릿 있으시네요. 네, 또 홍명보 감독님이 또 네, 원팀 저희 팀. 원스피릿. 네. 네, 저희 팀원들 다 네. 어떤 경험들을 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먼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의 문화 소식은 아닌데 제가 지난 14일 날 이제 그 서울시립미술관에 약간 볼일 보러 갔다가 네. 그 데이비드 호크니라는 영국의 화가분의 전시회가 아시아 최대 규모로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입장 특별전이어서 뭐 원래 서울시립미술관은 뭐 1,000원인가 뭐 이런데 3,000원인가 뭐 하여튼 그런데 여기 특별전은 15,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비싸네. 네, 고민을 많이 했으나 네. 근데 이 화가에 대해서 저도 가서 이제 설명을 듣고 이제 브로셔나 이런 걸 보면서 조금 알게 됐는데 그 2018년도에 그 크리스티 경매라는 곳에서 경매가가 1,019억이 나왔대요. 그림 한 점에. 그래서 참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네. 그렇잖아요. 15,000원 때문에 그 산 사람이 고민했는데. 대단합니까? 판 사람이 대단합니까? 둘 다요. 본 사람 대단하고. 네, 이게 참 기준이 이 경제적 가치가 돼서는 안 되는데 너무 그러니까 너무 그러시지 마시고요. 아무튼 네, 그래서 이게 3월 22일부터 8월 4일까지 한다고 하는데 네. 좀 이제 지역에 계시더라도 서울 가실 일 있으면은 시립미술관 그 독수공이랑 이렇게 돌담길 걷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네. 그 시청 광장이랑 또 바로 앞에 있고 이래서 거기 일단 다녀왔는데 그 데이비드 호큰이라는 화가분이 이제 자연을 그리시는 그 연대랄까요? 그 생애 주기에 따라서 조금 이제 화풍이 변하시는데 뭐라 그럴까요? 장년층이라 그러나요? 중년층 정도의 40대 전후에 이제 LA 생활을 조금 로스앤젤레스 생활을 조금 하시는데 거기서 물에 대해서 탐구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 그림에 물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엄청 연구를 많이 하신 흔적이 있고 그 더 큰 첨벙이라는 1967년작이 있는데 그 작품이 완전 그 물에 대한 묘사가 그림을 보여드릴 수 없는 라디오의 한계가 좀 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 뭔가 와닿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와닿느냐 하면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1950년대, 60년대 때 대학 생활을 할 때 40년대 정도 됐겠네요. 그때 대학 생활을 하실 때 자신이 그 성소수자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데 지금 또 미국에서는 아주 강한 혐오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한 7, 80년쯤 전에 그거를 본인이 인지를 했다라는 것 자체도 신기했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네, 또 제가 그게 아니라서 막 100% 공감은 안 되지만
그런 뭔가 사회적 맥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와닿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그런 LA 시절의 작품들을 보면 모든 게 반듯반듯해요. 막 수직에 이렇게 선이 직선 마치 자대고 그은 것처럼 집도 다 네모 반듯한 뭐 풀이나 뭐 잔디 이런 것도 뭔가 다 네모 반듯하게 딱딱 그려 놓으시는데 물만 뭔가 역동적이고 네, 약간 그런 모습들이 좀 느껴져서 그게 그 물이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입이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자신은 뭔가 자유롭고 싶지만 어떠한 프레임 속에서만 뭔가 쉐이프를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뭔가 아쉬움 또 네, 뭔가 흘러가는 뭔가 각져 있는 세상 속에서 본인 혼자 뭔가 자유라기보다는 좀 네, 세상의 이치에 좀 어긋나 있는 미술관 재미있게 가기 힘들잖아요. 네네. 미술관은 어떻게 가세요? 버스 타고 아니요. 타셨구나. 이제 네, 저는 내가 네. 모르는 작가가 너무 많은데 맞아요, 어떤 맞아요. 기준으로 가시는가? 아. 저는 유명하다 하면 가요. 일단 네, 유명하신 방송- 경매가가 일단 그런 딱 끌리는 소스 하나 있으면 가서 공부를 하죠. 그래서 제가 미술 맞아요.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구 미술관 근처에 한 1년 반 정도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거의 한 2, 3주에 한 번꼴로 뭐 바뀌었다 그러면 가고 봤던 것도 제가 거기 살 때 얼마 전에 간송전을 했었는데 간송전은 4번인가 5번을 봤어요. 근데 그렇게 봐도 간송전 훌륭했죠. 네 너무 좋았는데 네 그렇게 유명하다 그러면 가고 근데 간송 전영필 선생님은 제가 원래 알고 계셨던 분이기도 했고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좀 의미를 가지고 처음에 가고 좋아서 또 가고 했던 거고 이런 데이비드 호큰이라든지 그 지금 또 대구 미술관에 뒤에 이제 제가 인문 소식 코너에서 좀 미술관 오늘 미술관 얘기가 많은데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처음에 이제 제가 알게 된 거는 그런 광고 일단은 제가 그쪽에 이제 네. 공부를 하고 싶지만 네. 뭐 문학이라든지 뭐 이런 인문학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공부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네. 네, 일단은 추천을 받는 거죠. 좋게 얘기하면 네, 뭐 어떤 미디어의 추천을 받아서 네 그렇게 가죠. 그 현대시하고 네. 현대미술하고 두 개가 지금 제일 어려운 장르잖아요. 네. 둘 다 사람들 너무 힘들어하고 맞아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그림을 또 읽으시는가 하셔서 어떤 관점으로 읽으시는가 해서 네. 좀 뭐 방법이 있으세요? 저는 그 일단은 속의 글귀를 철저하게 곱씹으면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크게 한 4가지 5가지 정도의 파티션이 되어 있었는데 한 파트마다 그 설명이라든지 작품에 대한 뭔가 기본적인 재원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도 뭐 유화가 어떻고 뭐 아크릴 어떻고 이런 건 잘 모르지만 그 앞에 한글이라든지 영어로 되어 있는 설명들을 읽고 그림을 보면 뭔가 시를 볼 때처럼 시도 작가에 대해서 알고 그 시대에 대해서 알고 표현에 대해서 알면 시가 조금 더 잘 읽히잖아요. 네. 방해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1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제가 뭔가 이런 보편적인 감상을 할 수 있을 때 조금 나만의 맞아요. 개성이 들어간 감상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은 조금 틀에 갇힐 수 있더라도 맞아요. 최대한 기본적으로는. 네 공부를 하고 그림이나 시를 보죠. 저는 또 뭐 설치미술, 네네. 그다음에 현대미술, 시 3가지는 밥 먹고 보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맞아요. 이번에도 맞아요. 진 오전에 빠지는 갔는데 맞아요. 회의하고 보니까 뭐 어지러워가지고. 맞아요. 네. 근데 그런 미술전 보면은 전에 내가 몰랐던 사람이라도 정말 그런 거 이제 그 사람의 생애 맞아요. 뭐 다 알고 어. 나면 왠지 가까워져서 더 맞아요.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그런 작가의 세계관이나 네. 그런 작가론, 네. 화가론적인 측면을 조금 이제 어. 같이 해주면 그 영상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하신 말씀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 세상에 모든 객관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은 딱 한 순간을 포착이고 저번에 그 선생님께서도 선생님께서도 성함이 박규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네요. 본명이 아니니까. 예. 본명이 아니니까. 그러세요. 이전에 박규전 선생님께서도 저랑 이제 시 쓰는 모임을 같이 하시는데 그때 이제 시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순간에 대한 포착
포착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그 비슷한 맥락에서 순간에 대한 포착을 작품으로 예술로 나타내는 건데 그 순간은 이 자연이나 사람이든 모든 것은 매 순간 변하는데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결국 기억에 근간을 한다 그래요. 그 화면을 보고 이게 또 내일 가서 또 그 자리에서 똑같이 그림을 그리지만 결국 어제 있었던 예를 들면 뭐 거기서는 안개가 나오는데 안개 낀 장면이 너무 멋있어서 그걸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해가 뜨고 시간이 지나면 안개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큰 틀은 그걸 보고 그리지만 안개가 있었던 장면은 내 눈으로 보는 그 한순간 그거를 계속 기억을 리마인드 해가지고 나타내신대요. 그 약간 그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 모든 표현물은 주관이다라는 거거든요. 네, 모든 표현물은 주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엄청 멋있으시더라고요. 뭔가 그런 뭐 1000억이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 요 방금 시던 시랑 똑같네. 1000억이 중요하지만 1000억은 중요하지 네. 않습니다. 다 가면을 맞아요. 쓰고 사는 거잖아요. 배는 거 보지만 배고프지 않아요. 경매가가 네. 1,000원이었다면 과연 그런 걸 느끼셨을까? 거기서 또 그렇죠. 근데 뭐 그런 거 아니라도 그 봉산동 직접 네. 그다음에 뭐 봉덕동 이쪽에 맞아요. 가면은 갤러리. 대봉동 이쪽에 가면 갤러리도 있지만 카페 가다 보면은 그림을 좀 걸어놨거든요. 네. 커피 마시다가 2탄 그림이 있어요 한 번씩. 그 거기 어디고 저 대명동 계대 앞에 있는 카페 같은 데도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경대북문에도 그런 데가 있잖아요. 특정 상호를 말해도 근데 뭐 되는가? 있죠. 8 days. 네. 그 파출소 앞에. 네. 그런데도 이제 개인 무명이라 해야 되나? 젊은 청년 미술가들 이렇게 미술전 하고 그거 아니라도 이제 특히 네. 봉산동 이쪽에는 네. 엄청나게 많잖아요. 거기- 그런 카페가. 거기도 있잖아요. 시인보호구역에 시인보호구역은 솔직히 좀 떨어집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 예술 작품 갤러리가 있다는 걸. 이타지 않아요. 깜짝이야. 이타지 않고 그 봉산문화거리 그쪽이 제일 좋고요. 네. 그쪽에서 이제 커피 마시다 보면은 벽에 걸어놨는 그림이 맞아요. 가끔 그러니까 작가도 모르는데 탁 이렇게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어떤 교감의 순간이 좀 자릿할 때가 있죠. 네, 저도 그런 걸 좋아해요. 어느 작가가 어느 히스토리 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냥 아무것도 아. 모르고 사전 정보 아. 없이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들면 이제 거꾸로 찾아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네. 정보를 갖고 시작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네. 근데 저는 그런 미술관을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은 아닌데요. 그래도 기억에 남은 그런 예술가들이 있는데 그게 다 어쨌든 우연히 그 미술관에 들어가서 그 작가님을 만나고 맞아요. 정말 지금까지도 몇 년이고 좀 그 그 사람은 생각이 간혹 나거든요. 뭐 사랑에 빠지신 아유, 건가요? 개인적인 이제 사랑이긴 맞는 것 같아요. 남녀의 사랑을 떠나서 사랑하게 된 작가님들이 몇몇 계신데 그런 거 보면 그런 어쨌든 우연들이 계속해서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해요. 저도 우연히 네. 보게 된 것들 뭐 예전에 막 그 갈림길 나오면은 그 같이 그 가던 사람이랑 가위바위보해서 누가 이기면 왼쪽으로 가고 누가 이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해가지고 그렇게 가다가 미술관을 하나 맞아. 발견해서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북한까지 안 간 거예요. 뭔 소리요? 죄송합니다. 대잔치 하시네요. 아무 말로 대잔치. 죄송해요. 네 맞아요. 그런 우연들. 저도 우연. 네. 저도 우연. 체코 갔을 때 체코. 네. 체코 갔을 때 이제 패키지로 갔지만 자유시간 잠시 주길래 음. 근처에 미술관 갔는데 설명이 다 독어하고 체코어로 돼 있는 거예요. 진짜 제목도 모르고 작품하고 1대1 대면만 하고 왔는데 그래도 이제 그 국립미술관에 쫙 해놓으니까 스토리텔링이 있더라고요. 바다에 대한 이야기고 영어로도 약간 돼 있으니까 제가 잉글리시에 이형도 모르는 사람이긴 한데 방금 잘하시는데. 잉글리시의 이응이라니요? 잉글리시에 이형도 모르는 사람. 이 아니고 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오늘 재밌네요. 이게 오늘의 계기로 이 코미디 방송으로 변하는. 그래서 계속 그 받는 이제 바다에 대한 걸 그렸는 건데요. 네. 그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미술 같은 걸 작품화 할 때 그 우주 망원경, 천체 망원경하고 똑같아요. 한 3일 정도 찍어야지 별이 서서히 드러나잖아요. 멀리 있는 게. 그런 것처럼
인생에 숨겨진 감각을 한 몇 년 찍어야지 그 부분이 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에는 이제 현실에 없는 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없지만 바다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배어 나온다고 해야 되나? 그 느낌과 대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억이 아니요. 추상화 쪽 아니에요. 스케치도 하고 네네. 색도 잡고 하는데 그 색 자체가 원래 바다는 정말 많은 색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 바다의 색을 전부 다 담아내려고 각각의 색을 만들어내는 와.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보지 못했던 바다의 수많은 측면들을 네. 계속해서 그려내는 걸 보면서 이게 하나의 탐구, 미적 탐구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좀 느끼는 시간이어서 되게 우연히 좋았어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왜 이번에 그 삼성의 라이벌 휴대폰 회사의 광고 자연 담은 거 혹시 보셨나요? 삼성은 말씀하시면서 LG라고 하지 라이벌로 아 벌써 모릅니다. 편파적인 거 아닙니까? 샘송 해야 돼 샘송. 아니 큰 웃음 주시네. 그저또 물산 장려 운동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 장난이고요. 그 제가 영화관에서 광고 나오는 걸 봤는데 와 저걸 어떻게 찍었지 막 보는데 마지막에 딱 그 로고가 딱 나오면서 네 그 사과요? 휴대폰 광고 네. 네. 사과요? 휴대폰 광고였구나 니꺼 휴대폰 광고 죄송합니다. 네. 휴대폰 광고였구나 정말 대단하다. 근데 그거를 찍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막 악어가 입을 벌리는 그 순간에 막 엄청 가까이서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이나 그런 하여튼 창작자분들은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숨겨진 노력들 그런 네.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잠시 듣고 갈게요. 박준영 씨 픽 노래입니다. 오윤혜의 I Wish입니다. 네, 박준영의 인문학 소식입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소식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달서구청에서 진행하는 선사문화체험축제 선사인 거리 퍼레이드 참여 안내입니다. 5월 25일 토요일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선사유적공원, 또 진천역, 진천내거리, 이마트 월배점, 한샘공원으로 이어지는 그 선사문화체험축제 거리 퍼레이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따로 그 참여 방법은 그 팩스로 관광진흥팀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 달서구청 홈페이지에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참여를 하시게 되면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을 해주시고 네. 또 선사문화체험축제 유료 체험 부스 이용권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사유적공원에 집결해가지고 같이 퍼레이드를 하면 재밌겠죠? 요 참가 신청이라는 게 네. 내가 퍼레이드 일원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퍼레이드 구경 가는 거는 참가 신청 안 해도 되고 네, 내가 퍼레이드를 같이 하고 싶다 하면은 참가 신청을 하고 네. 네, 맞습니다. 선사문화를 경험해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제목 상상이 안 가요. 선사인이 되어 보는 거죠. 신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네네네. 재밌겠네. 네, 좀 사냥도 할 수 있나요? 수렵 채집까지. 관광진흥팀 선생님한테 혼납니다. 네. 이제 다음 두 번째 소식은 이제 아까 2부에서 조금 서울시립미술관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대구미술관에서 5월 26일까지 알렉스 카츠라는 화가의 아시아 최대 규모의 개인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26일에 종료가 되니까 이 화가는 경매 실적을 알 수 있을까요? 아하. 그것보다 그 아시아 네. 최대의 규모라고 하니까. 네. 이미 인정됐습니다. 네,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현대 회화의 거장, 또 가장 미국적인 화가, 또 가장 미국적. 네,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네요. 마치 책 뒤에 그 소개 글 있는 것처럼. 네, 근데 그 2월 19일에 개막을 했는데 현재까지 한 6만여 명이 대구 미술관을 이제 다녀갔다고 하고요. 그 황금 연휴에 5월 4일부터 3일 동안 5,400여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되고 있고 인기를 끌고 있는 전시고요.
이게 5월 26일에 종료가 되니까 좀 이게 또 지금 이렇게 하고 나면 또 언제 이렇게 다시 전시를 네 가까이서 볼 기회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대구미술관까지 거리도 여기 바로 앞산 터널로 유료도로 네. 유료도로 타고 가면 진짜 금방 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6만 명이나 다녀갔더니 꼭 저도 가봐야 되겠네요. 질 수 없음. 질 수 없는 질 수 없음. 놀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요 알렉스 카츠 전 이외에도 지금 대구미술관에서 그 대구의 대표적인 원로 작가인 전선택 화백의 개인전도 5월 19일에 종료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제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이미 지났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좀 아쉽습니다만 그 작가의 80년 화업을 되돌아보는 회고전이라는 테마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또 네. 대구가 저는 이제 문학을 공부를 하지만 네. 그 대구가 근대 문화예술의 발상지 아니겠습니까? 또 그래서 뭐 이인성 화가라든지 또 많은 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미술 쪽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렇게 오늘 또 미술에 관련된 말씀을 좀 많이 드리게 되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서울 가서 되게 많은 이제 미술에 대한 영감을 받아오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칠 시간이 벌써 됐거든요. 저희 이제 이번 주에도 재미있게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또 감사 인사드리고요. 저희 라디오 시인보호구역은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FM 주파수 89.1MHz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성서 공동체 FM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팟빵에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달의 시가 시인보호구역 페이스북 페이지와 시인보호구역 네이버 밴드에 업데이트되고 있으니 관심 가져주세요. 매주 신청곡도 받고 있으니까 신청곡 올려주시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시인보호구역 MC 전진아, 낭송가 안자숙, 박준형. 아무것도 모르는 손서윤. 책 읽는 박규철이었습니다. 네,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요. 안녕. 네, 마지막 들으실 곡은요. 미강의 같은 달이라는 곡입니다.